우리가 흔히 그 핫플레이스라고 부르는 공간들은 뭐 지역이나 공간들은 그 일정한 주기가 되면 옮겨가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90년대에는 이제 압구정, 2000년대는 이제 홍대, 그리고 2010년도에는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지금은 성수동이라고 생각을 해. 인테리어 쪽으로도 요소가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 많지. 성수동이 원래는 거기가 이제 공장 단지였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뭐 공장이나 좀 약간 거친 느낌, 카페나 그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천장 같은 데 보면 안 막혀 있고 이제 노출 천장, 오픈, 콘크리트 느낌, 그런 투박한 느낌을 실내 인테리어로 이제 접목을 시킨 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1960년대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영등포, 구로, 그리고 성수동 이쪽이 중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1970년대 양화점, 뭐 수제화 만드는 곳, 그런 곳들이 이제 명동이나 염천교, 서울역 이런 쪽에 몰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명동 땅값이 엄청 폭등을 하면서 임대료가 덩달아 같이 올라갔어. 거기에 있던 이제 뭐 수제화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임대료가 좀 저렴한 이게 성수동으로 몰리기 시작을 한 거야.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중국산 구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수제화 공장들이 한두 개씩 이제 망하기 시작을 한 거야.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 이 빈 공간에 그 예술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원래 강남이나 그 홍대에 몰려있던 그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이제 성수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야. 홍대는 뭐 땅값도 올라가고 뭐 월세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가들이 성수동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야. 영등포 같은 경우는 대형 방직 공장 이런 게 좀 많이 있었고, 구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런 대규모 공장 단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교적 좀 작은 성수동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지. 대림창고 어니언 이런 곳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거야. 임대료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려고 성수동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인테리어 할 돈이 없었겠지. 그래도 공장인데 부지가 클 거 아니야. 거기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 기존 공장에 있는 요소들을 살리기 시작한 거지. 빨간 벽돌, 뭐 노출되어 있는 배관, 콘크리트 느낌,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원래 팝업 스토어의 성지는 강남 이제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거의 대부분 가로수길에 열렸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은 가로수길은 거의 팝업 스토어가 없다고 보면 돼. 보통 1층에 이제 팝스토어가 들어가는데 가로수길이 이제 좁아. 매장들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구조가 또 뻔하잖아. 근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층고도 높고 되게 넓고 위치적으로도 한몫을 했어. 강남이랑도 가깝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점차 성수동 쪽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한 거지. 지금은 이제 매주 50개 이상씩 매주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어. 그래서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되었지. 근데 힙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일세 개념으로 받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월세로 받는 임대료보다 팝업 스토어가 들어와서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열린다고 치면 그 2주간 받는 일세가 월세보다 더 많아. 일세 개념으로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이거를 한 달로 따졌을 땐 금액이 더 되니까. 일세는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는 단기 임대는 보호하지 않아. 나라에서 보호해주지가 않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월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가 저렴해서 성수동으로 모였는데 전부 다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 그리고 성수동이 이제 핫해진 계기가 오래된 느낌을 예술로 승화를 하면서 좀 그게 디자인이 되고 조금 핫해지게 된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만 찾다 보니까 멀쩡한 건물들도 이렇게 막 부시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럼 좀 인위적이겠지. 좀 지루한 거지. 사람들도 지루하고 좀 이제 식어가는 거지. 트렌드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 지금은 좀 따뜻한 느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추세야. 앞으로는 신당동하고 약수동이 뜰 것 같아. 우리가 신당동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잖아. 신당동이 떡볶이만 유명한 게 아니야. 쌀창고가 있어. 그래서 그 쌀로 떡볶이를 만들다 보니 떡볶이 거리가 생겨난 거야. 또 주방 가구를 판매하는 거리도 있어. 그리고 약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나 양옥이 되게 많아. 그런 옛날 집들이 많다 보니까 성수동처럼 넓은 부지지만 콘크리트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라 벽면에는 유럽 미장, 그리고 가구들은 이제 우드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힐링이 되는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주려고 했지.
이제 그런 집들을 개조를 해서 만드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어. 뭐 겉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양옥인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게 감성 있는 카페? 좀 따뜻한 느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 힐링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추세야.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나 좀 봐 이렇게 뭐 나 힙해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다면 뭐 약수동이나 요즘 이제 신당동 같은 경우는 좀 쉬고 가, 좀 따뜻해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유행이 좀 변한 거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좀 차가운 느낌에서 또 따뜻한 느낌으로 변한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성수동을 좋아하거든, 그 느낌을. 근데 이렇게 좀 저물어 간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기는 해.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 신당동이나 약수동이 뜨는 이유는 그 동네만의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성수동이 갖고 있는 그 산업 역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사는 그 어떤 동네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성수동만의 그 무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 이런 자산을 주인공으로 쓰는 인테리어가 늘어난다면 성수동은 유행을 타지 않는 서울의 클래식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